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응징 보복을 위해 합동화력함을 도입한다.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단거리 미사일을 잇따라 개발하고 있어 대응 전력 보강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국방부는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 관계자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할 계획으로 2020에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건조하려다 포기한 아스널쉽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아스널쉽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다. 이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톤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는 현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 2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등 100여 발이 넘는 미사일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각각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북한이 최근 잇따라 쏘아올리고 있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대구경 조종 방사포, 북한판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전력이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유사시 북한 전력망을 무력화할 수 있는 정전탄과 전자기 펄스탄을 개발해 2020년대 말까지 실전 배치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은 고전압전기를 전자기파, EMP로 변환시켜 적의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무력화하는 무기를 말한다. 국방과학연구소, ED는 1999년부터 EMP 발생 장치의 설계 기술을 개발했으며 2008년부터 항공기 투하용 폭탄에 적용 가능한 무게와 크기의 EMP 발생 장치를 시험 개발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방중기계획 수립 목표는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북한 위협뿐만 아니라 잠재적 위협도 고려한 것이라면서 테러나 자연재해 등 비군사적 위협도 감안해서 전방위 대응 가능한 군사력을 갖추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 밀리터리, 한국군이 만들려는 합동화력함은 미군 포기 아스널쉽 한국형. 우리 군이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억제력 확보와 응징 보복을 위해 도입하기로 한 합동화력함에 이목이 집중된다. 북한이 남한을 사정권으로 하는 신형 지대지 탄도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할 합동화력함이 북한 신형 탄도탄을 제압할 수 있을지가 관심을 끌고 있다. 국방부는 14일 2020에서 2024년 국방중기계획을 발표하면서 핵 WMD 위협 대응 등 전략적 억제 전력 확보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 합동화력함을 건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동화력함은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탑재해 지상 화력작전을 지원하는 함정이라면서 국내 건조로 2020에서 2024년 내 추진해 2020년대 후반 2에서 세척 전력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군이 건조하려다 포기한 아르세널쉽을 한국형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미 해군과 고등국방계획국 다퍼 실증함정을 2000년까지 건조하려고 한 아스널쉽은 바다에서 움직이는 미사일 탄약고라고 할 수 있는 함정이었다. 아스널쉽은 대부분 순항미사일인 중형미사일을 수납하는 최대 500개의 수직 발사대를 갖춘 떠다니는 미사일 플랫폼 개념이었다. 이는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4에서 5척의 화력과 대등한 수준이었다. 탑재할 미사일은 토마호크 순항미사일과 육군의 전술지대지 미사일 에이타킴스가 상정됐다. 이지스 구축함과 순양함에 있는 정밀한 장거리 감시체계나 화력관제 장치가 없고 적 레이더에 탐지되지 않는 낮은 선체로 승조원은 50명 미만으로 구상됐다. 길이는 150에서 180m로 구상됐다. 아스널쉽은 아쉽게도 실현되지 않았다. 이 합동화력함은 배수량 6000T급의 차기 구축함 KDDX 정도의 규모가 될 것으로 알려졌다. 합동화력함은 현재 해군이 운용하고 있는 사거리 1000km급의 해성 2함대지 미사일과 사거리 200km급의 전술함대지 유도탄
현무 -2 지대지 탄도탄 등 100여 발을 탑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한마디로 떠다니는 탄약고다. 합동화력함이 도입되면 동해와 서해에 떠 있으면서 북한의 핵심 시설과 전략 목표를 타격할 수 있기 때문에 강력한 억제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합동화력함으로부터 100발 이상의 집중포화를 맞을 각오를 하지 않고선 선제 공격을 감행할 수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북한이 최근 잇따라 시험 발사한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대구 경조 종방사포, 북한판 전술지대지 미사일 등 3종 신형 무기체계에 대한 대응 전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유사시 북한이 이들 3종 무기로 기습공격해 우리 군의 육상 기지가 타격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반격해 초토화할 수 있는 역습 미사일 기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북한은 장거리 정찰기와 대형 함정이 없어 우리 해군이 해상 작전에 나설 경우 추적, 공격을 하지 못한다. 따라서 대량의 함대지 미사일을 적재한 합동화력함은 북한의 미사일 부대의 발목을 묶어둘 무기가 될 수 있다. 문제는 합동화력함 전력화 시기다. 적어도 앞으로 10년 정도는 기다려야 한다. 강펀치를 가진 떠다니는 탄약고의 전력화 시기를 앞당기는 것이 우리군 당국이 풀어야 할 시급한 숙제다. 3. 한국형 아스널쉽. 왜 필요한가? 우선 원조 아스널쉽 미국판을 살펴보면 배수량 13,400톤, 30,000톤, 자한방어 능력 보유 방안, 크기, 전장 251m, 전폭 32.3m, 흘수 9.7m, 속력 22노트 승조원, 최대 50명 항속거리, 43,000km, 48일 지속항해 가능, 기관, 디젤엔진 장착 무장 한포, 127mm 한포 1문 미사일 시스페로우 발사대 2기, VLS 500셀 함대함 ATACMS 발사대 4기 레이더, 미스 대공, 대함, OPS-144C, 시밴드, 함재기, MH-532 1대 기뢰 부설 능력, 4대1. 다른 것을 거론하기 전에 수직발사관 500기 물결표 천조국은 발상의 규모부터가 남다르게 어마어마하시다. 한국형 아스널쉽 왜 필요한가? 한국군은 현무 2.3.4 시리즈 미사일을 2,000발 이상 보유한다는 계획을 진행 중이다. 현재 3곳의 지상 미사일 발사기지가 운영 중이고, 이 계획에 따라서 차량 발사대 보유 대수 또한 지속 증가하고 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발생한다. 이미 보유하고 있는 미사일 숫자가 1000단위 수량이고, 보관과 운용상의 문제점들이 발생한다.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동향에서 알다시피 북한의 탄도미사일 성능도 날로 정교해지고 있어 고정시설 미사일 발사기지들 생존성 위협이 증가하고 있다. 생존성을 높이는 방법으로 3곳의 지상 미사일 발사기지를 지하기지화하는 비용도 천문학적이고 미사일 기지를 운용방어하는 데 필요한 사단 규모의 병력도 향후 병력자원 감소에 따른 부담이 증가하고 있고 차량 발사대의 증가 또한 병력 소요를 더더욱 증가시키고 있는 것 또한 현실이다. 대당 20억 가까이 하는 발사 차량에 미사일을 2발 싣고 있지만 발사 차량 운영 인원은 운전병 1명으로 끝나지가 않는다. 이런 상황을 모두 감안하여 나온 방안이 미사일 100발 정도를 보관 운영하는 한국형 아스널쉽이다. 한국형 아스널쉽 운영 장점은 1. 지상 발사기지 집중 부담을 분산시켜준다. 2. 미사일 보관 운영 필요 병력을 감소시켜 줄 수 있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3. 눈앞의 북한은 물론이고 미래 주변국 대응 시에도 다양한 공격 루트를 제공할 수가 있다. 통일 이후에는 더더욱 4. 한반도 남북 정세 안정화 시기 또는 통일 이후에 동맹국 미군과 합동작전으로 원양 해외작전의 폭을 넓힐 수도 있다. 미 해군의 부족한 함대지 미사일 전력을 보완해 줄 수 있으니 미군에게도 도움이 크다. 미 해군이 포기한 아스널쉽의 꿈을 한국 해군이 보완해 줄 수 있다. 한미동맹의 가치 증대. 벤발, 한국군 미사일 2,000발 는 미사일 발사 지상기지 3곳에 보관하면 한 곳당 몇 발, 발사 차량 크기가 작은 것도 아니고 기지 위치가 노출되기는 식은 죽 먹기 아니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것이 아닐까요? 땅이 좁아서 지상기지 더 많이 건설 분산하여 만들기도 곤란하고 지하 요새화, 비용은
무더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제법 선선한 아침 기온이 느껴집니다.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길.